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팍팍 떨어지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최악의 조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할 얘기는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다. 뭔가 이렇게 본다, 사진을 본다든지 풍경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본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페이지는 이제 그 컬러 이론부터 색상 보정까지 파트 4의 첫 번째 챕터인 우리가 보는 색은 진짜 그 색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이 한 파트 하나, 꼭지 하나,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지금부터 벌써 실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그게 굉장히 뭐랄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아주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실제로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예만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한번 듣고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컬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이 색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은 저 색이 좋다고 하는지, 혹은 나는 지금 이게 뭐 파란색이 더 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빨간색이 더 진해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의 뭐 이야기로 할 수 없는 거를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과학적이고 뭐랄까 조금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꼭지 이거 저 챕터 1번은 다들 읽어보셨겠죠?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1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따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딱 보시자마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제가 이제 거기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작용이 렌즈가 있죠. 이 렌즈는 다 떠나가지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2가지, 작게 나누면 4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 아주 민감한 그런 세포입니다. 아주 민감해가지고 우리가 어두울 때 주로 작동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빛의 밝기만 감지합니다. 밝기만 감지해가지고 거기 아주 어두울 때 이렇게 명암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간상세포는 이 망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도 민감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서 대충 보이는 데서 뭔가 이렇게 딱 움직이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간상세포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은 원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원추세포. 제가 배울 때는 이게 원추세포가 맞았는데, 요즘은 이게 과학 용어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원뿔세포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세포 모양이 이렇게 뿔처럼 생겨가지고 그 원추세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거기 콘셀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고, 빛을 감지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기인데, 우리가 빛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러면 이 밑에서 들어와요. 사실 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감지를 합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신경이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빛을 이 신경 가발들이 빛을 원래 막아가지고 우리 눈이 그렇게 굉장히 잘된 디자인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게 거꾸로 잘못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얘가 거꾸로 서가지고 이 신경이 밑으로 지나갔으면은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잘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원초세포에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파란색 여기 이 파란색 부분에 민감한 원초세포가 있고 이 녹색에 민감한 원초세포가 있고 빨간색에 민감한 원초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간상세포예요. 간상세포고 요 숫자가 뭐냐 이러면은 요게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인데 무슨 나노미터냐 이러면은 빛의 파장의 길이를 이제 그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 가시광선이 이제 볼 수 있는 그 빛이 대체적으로 이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러는 이렇게 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라고 해서 꼭 빨간색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색을 보는 거는 이 세 가지 세포들이 주는 신호의 세기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총천연색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은 개수는 원추세포는 한 600만 개 정도 있어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600만 개 정도 있고 이 간상세포는 이제 9,200만 개나 있습니다. 9,200만 개. 그리고 민감도는 어떻게 되냐? 빛에 얼마나 민감하냐는 이건 광자 개수예요. 광자 개수. 이 간상세포는 굉장히 빛에 민감해가지고 광자 한 개만으로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민감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초세포는 이제 광자 1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모여야지만이 극이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포는 이 그 망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분포를 한다, 간상세포는. 그런데 원초세포는 이 황반, 이 포배온이에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게 포배온이 맞을까요? 포배온. 그 황반에 이게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황반에 모여 있는데 포베아네. 죄송합니다. 포베오는 센스 이름이죠. 포베아인데 이 그 황반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색을 본다든지 디테일한 거를 우리가 볼 때 사용하는 그 황반의 지름이 약 1.5mm 밖에 안 돼요. 이 1.5mm인데 이게 시야각으로 보자면은 한 5도 정도 됩니다. 이 5도 정도 되는 것만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사물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흐릿하게. 그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실질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보정 작업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 원추세포들이 모여 있는 이 황반에 그 원추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700 그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과시광선에서 가장 어두운 빨간색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가장 이렇게 거의 뭐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그 400 나노미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다른 동물들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간 종류, 원숭이나 인간 종류만 이렇게 이 원추세포가 있어가지고 색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이 원래는 그게 아마 이 다른 뭐 원숭이 이런 걸 조사해서 봤을 때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을 감지하는 이 두 가지 색깔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녹색, 살짝 내려왔죠. 이 녹색 부분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색각이 삼색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총천연색이라고 하죠. 이걸 볼 수가 있어서 거기 나무에 뭐 달린 거기 녹색 나뭇잎에 가려진 잘 익은 빨간 열매를 잘 따먹어가지고 그런 돌연변이 종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해서 우리 인간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진화론의 이야기죠. 그런데 요게 이제 보면은 성형 염색체 그 원추세포를 만드는 DNA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이 생명이나 색약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뭐 Y 염색체에 들어있어, Y 성형 염색체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아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살짝 돌연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색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색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자외선 영역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색각만 가지고 있는 생명한테 이 삼색각이 보는 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듯이, 그 사람도 그 사색각, 그 아주 드물게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빛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전자기파지 않습니까? 이 전자기파에서 우리 시신경에 있는 이 세포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 파장대에 있는 걸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이 가시광선 중에서 이 파장에 따라 가지고 민감성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원추세포들의 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죠. 다시 말해서 이 색깔은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실제 빛에 들어있는 색깔이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빛은 색이 원래 없어요. 색이 원래 없고 파장의 길이만 틀린 건데, 우리가 이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이러면은 이 빨간색이 한 500 그게 한 600 정도 되죠. 600 정도 되는 노란색이다 이러면은 이 빨간색과 이 녹색을 감지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감지가 되겠죠. 감지가 되는데 파란색은 전혀 감지가 안 돼.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약간 노란색이라고 느끼는 거고, 이 나머지 이 감지하는 그 센서들의 그 신호 세기의 양을 우리 뇌가 분석을 해가지고 각자 그 신호 양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세포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600만 개 중에서 어떤 비율로 있냐?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강이 이제 한 40개 정도라면은 이 녹색은 20개, 절반이죠. 녹색은 20개고 이 파란색은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40대 20대 1입니다. 40대 20대 1이라 가지고 우리가 빨간색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풍경이 멋진 풍경 사진이죠. 이 풍경 사진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 작업, 그러니까 뇌에서 하는 이 인식이 없이 이 실제로 풍경을 볼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는 풍경은 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서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론 뭐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시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일 것 같다라고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호를 해석하는 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책에 그려놓은 이게 예제가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인데 이게 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쪽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이 보면은 A와 B가 있는데, 이 색이 사실은 여기 옆에 보면은 같은 색인데, 이 B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은,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 그림자가 있고 반사광이 있고 이 밝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빛이 한쪽 방향으로 왔다. 거기서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림자 때문에 얘가 그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거지, 얘가 실제로 얘랑 같은 생각이라고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다르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린 그림,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이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핵심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배경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배경에.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파란색에서 그라데이션이 되죠. 이게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이게 하늘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위라고 생각하겠죠. 이거 파란색, 녹색으로 그라데이션 된 건 땅으로 생각할 거고. 그래서 당연히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 트릭은 뭐냐 이러면은 여기 에지로 흐르는 요 부분이 이제 둥글게 처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그림자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그렇고 요거는 반대로 돼 있죠. 여기 에지로 가면서 밝아지고 요거는 요렇게 여기 이제 여기 면으로 오면은 이게 굉장히 어두워지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는 어떻게 이걸 사물을 해석을 하느냐 이러면은 얘는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빛이 내려와 가지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 뿐이다.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이건 원래 흰색이었는데 빛이 이 밑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이게 당연히 그림자로 어둡게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걸 흰색 물체, 이걸 검은색 물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밝아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연결해서 보면은 이 두 개의 밝기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방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색을 정확하게 보는 것, 기계적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색이 당연히 같다고 인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이 주사위에 들어있는 이 색의 핵심 요소는 뭐냐 이러면 빛이 오고 있죠. 빛이 오고 있고 윗면이 굉장히 밝아요. 이 옆면은 중간톤 정도 되고 이 뒷면은 어둡죠. 그리고 여기 굉장한 트릭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러면은 이 색에 주목해서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요 바탕에 있는 하얀색 요 테두리, 이 테두리가 빛이 들어왔을 때 흰색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도 같다라고 우리 뇌는 인식을 했을 때 얘는 빛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회색으로 보이고 얘는 빛이 아주 많이 좀 적게 들어와서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어두움 속에 들어있는 색상이라고 우리 뇌는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밝은 색 위에 있는 색이라고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색을 보정을 합니다. 색을 보정을 해가지고 얘는 갈색으로 보이고 얘는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가 같은 색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끝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물의 밝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이게 끝이냐 이러면 그게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색깔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색도 굉장히 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아주 이 색채 항등성이라는 그런 이 색채 항등성이라는 그런 이제 뇌에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밑에 보시는 이 그림 아주 많이 봤죠. 원래 원본 사진이 이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드레스가 파란색 검은색이냐 아니면 흰색 금색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써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사진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고 하면은 이 외부 조명에 있습니다. 외부 조명이 노란색 조명이 심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외부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이 배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흰색 금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색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쉽게 말해서 바나나가 노란색이다. 노란색인데 얘를 해가 진 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노랗게는 안 보이죠. 노랗게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노란색이라고 바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는 당연히 노란색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옆에 이제 제가 예제 사진으로 이제 해놨던 이 사진인데요. 이 소녀의 얼굴 반쪽을 이렇게 가리고, 눈을 반쪽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소녀의 눈동자 색은, 완벽하게 흑백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처리된 이 부분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시면 갈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원래 이 살색으로 보이는 이 눈동자를 보면은 그냥 무채색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피부를 처리한 이 사진에서 이게 인간의 눈동자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 속에서는 이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조명의 환경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뇌에서 자동으로 색상을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무채색이죠. 무채색이기 때문에 이 눈동자만 무채색이라 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얘의 보색인 이 파란색의 이제 보색인 그 붉은색 계통으로 이 눈동자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그 챕터 1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이제 그게 물체든 사진이든 어떤 외부의 이미지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원추세포 분포 비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제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색깔이 조금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르지 않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 이제 경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 같지만은 않다. 우리가 보는 색을 모두가 똑같은 민감도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인식을 이 눈에서 이 센서가 이제 그 세포들이 보내주는 신경을 뇌로 가는 순간 이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변해요. 주관적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봤듯이 시야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은 이 5도 정도 되는 그 화각이라 그러죠. 5도 정도 되는 화각으로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뇌에서 축적해 놓고 있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자동으로 그 사물들을 다 보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이미지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뇌가 보정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한다, 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결국에 이 최종적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라든지 이 우리가 본다는 걸 이야기할 때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객관, 이 현상이 우리가 보고 시신경으로 닿는 순간 이미 관념으로 변한다. 그런 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들고 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힘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색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색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사람들의 경험마다 모두 다 틀리고 물론 그 원추세포들의 그 색깔의 비율에 조금씩 틀린 그것도 있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그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 색깔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색이. 그런데 이 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그리고 이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인식하는 사람이 다 다르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거기 할 이야기인 우리가 이제 색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너와나가 이렇게 관념적인 이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너와나들의 그 공통적으로 규정해 놓을 수 있는 규정들이 이제 그 색공간이고 색역이고 뭐 거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사건이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흥미롭고 흥미롭고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색에 대해서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조금 더 찾아서 살펴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가 있고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 사진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